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학생야구 진학진로 연구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 운동선수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너무 많은데 현실에서 접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또 일선 지도자들도 많은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정부에서는 스포츠 혁신위라는 내용들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는데,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이영선의 성동원대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의 어떤 표본하고는 거의 괴리감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리그를 하는 거고 내깔려 놓고 권고만 제시합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선 학교 측에서도 많은 고민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고요. 그 일선 교육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문제점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 운동선수 및 학부모, 운동선수들 학부모님들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10여 년 동안 이쪽에 있으면서 느꼈었던 들은 뭐냐면, 그들은 옮겨가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장이나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들은 옮겨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일선에서는 이 타겟 하나, 야구를 목적으로, 이 축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체는 운동선수 이 목적으로 하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일본 올지각한 지도자들도 많겠지만 올바른 지도자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변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야구 쪽에는 제가 한국 야구 포럼에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지도자들하고 많은 이제 토론을 하면서 결과물을 하나 둘씩 이제 일어나가고 있지만, 우리 학생 운동선수, 학생 야구선수의 학부모님들하고는 아직까지 내용들은 접해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피부에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다가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모님들 같은 옛날 과거 방식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미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과거의 관점에 이제 세팅하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올바른 아이에 대한 이제 세팅, 가야 될 게 정보 지침에 맞는 어떤 세팅, 그 다음에 그 세팅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 아이가 야구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필터링 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학생과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은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학습권 보장 최저학력 기준을 과연 전국에 있는 학교에, 전국의 모든 운동 정보를 접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게 맞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사항들입니다. 이거 또 3, 4년 지나갖고 또 정권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또 타켓 잡혀갖고 이걸 한번 또 불시에 또 조사하게 되면 제2의 정유라 사건 안 터진다는 얘기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터질 때 책임 누가 져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학생 운동선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거는 약자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아이들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건 이영선의 성동원대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4년간 통계를 보게 되면 55.9%가 대학을 진학을 했었는데, 이제 41.7% 한 15포인트가 빠졌다는 점, 이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건 전문대까지 포함입니다. 우리가 일반 학생들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진학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 진학률이 8, 90%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반이 안 된다는 얘기야. 특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모님들 어렴풋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내 아들이니까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인 어떤 생각을 듭니까? 괜히 야구를 했다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의 내용들은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 갈팡질팡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지금 고3 학부모님들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근데 누굴 탓할까요?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세팅하고 시스템이 과거 방식대로 있었는데 어느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죠. 이거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가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이거 지도자요? 지도자 탓할 건 없어요. 지도자들도 변하고 개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꾸 올리긴 하지만 협회에 올리면 뭐합니까? 협회는 교육부가 아니에요. 교육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학교에 있는 체육부장이나 교장이나 학교장이나 그 다음에 일선단위 교육장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매뉴얼 자체가 또 일선 학교는 또 안 들어먹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장이 운동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을 떠나서 누가 피해를 보나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 운동선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기다 열과 성을 쏟아붓는데 나중에 되면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속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학생 운동선수, 학생 진학, 진로. 왜 진로가 들어갔냐면 진학이라는 운동부에 대한 진학도 있겠으나 얘는 야구를 하지 말아야 돼.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운동 시간을 까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진로예요. 진로. 이게 만약 운동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의 DNA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그냥 좋아한다고 해서 야구를 하고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학생 운동선수 제가 지난 올해 봄에 올 초에 제가 칼럼을 썼지만 요즘 학생 야구선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글러브를 벗으려고 많이 고민을 한답니다.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여기서 포기하라, 아이가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많은 걱정을 하세요. 진작 할 걸. 여기서 만약 괴리감을 느낍니다. 운동하면 비용 많이 든다고 하지만, 물론 많이 들겠죠. 일선 과외비도 그렇지만. 근데 그것 떠나서 아이에 대한 부상당하면 또 재활 비용, 여러 가지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던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야구부 감독들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야구부 감독이 말 잘못하면 또, 민원에 또 시달리게 되니까 조심스럽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야구 진학 진로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이 언제가 이제 개방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이런 주기전 상담을 통해서 좌표를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건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제 창구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를 통해서 일회 휴무제, 학원, 일회 휴무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는 사고방식이 잘못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생 운동선수 상관없어요. 일반 학생들한테는 그 사교육 때문에 힘드니 일요일날 쉬게 만들겠다는 얘기 하니까. 근데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한테는 주말에 리가라는 얘기고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피곤한 건 학교장을 떠나서 일선 운동부 지도자들이 더 피곤한 거고, 고스란히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학생 운동선수와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이상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짓들, 정부에서 이렇게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하게 되면은 누가 투쟁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못 하시잖아요. 왜냐면 내 아들 다칠까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멍청한 짓들, 우리나라에 제일 없어져야 할 조직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이에요. 100명 이 사람들을 맺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 또한도 애 키워보고 다 해봤지만 제일 없어져야 할 조직은 교육청하고 교육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없애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자는 맨날 당한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각자 도생하자는 얘기야. 정보 있으면 정보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들 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투쟁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투쟁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고 하나 만들어달라. 플랫폼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은 학부모들의 눈과 귀를, 체육특기제의 눈과 귀를 가렸던 점 하나둘, 두 코프를 하나둘씩 풀어드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은 일선 학교에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 아시죠? 학교장들, 일부 몰지각 학교장이 운동부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뉴얼도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마 없애지는 못하겠으니까 자꾸 이상한 꼬투리 잡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 항변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정년하고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부터 이게 야구 종목이 제가 종사하고 있는 야구 종목이지만, 앞서가면 더 진화에 대해서 다른 종목도 짓고 컨택이 오고 있지만, 일단 내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둘씩 눈꺼풀을 푸셔야 된다는 거. 그건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얘기들은 좀 어렵게 돼 있으니까 핵심 이슈를 쉽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부모님들 쫄지 마시고, 이제 얘기를 드시고, 이 방법이, 내 아들이 아닌데, 이건 상담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감독하고는 얘기를 못 하실 수 있으나, 저희한테 보면 저도 아들을 야구를 시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문호의 개방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연구소 소장, 연구원이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방식, 개념 방식 바꾸고요. 이제 변하시고, 찬스 변화시에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얘기 하면은, 그 부모님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유구까지 하면서 유구까지 하면서 야구로 해서 성공할 수 있고 과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냉정한 경제학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정책 자체도, 학교에서 얘기하는 학생들 학생 운동선수 주입하는 매뉴얼 자체가 학생 선수 공감 능력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운동장에서 부모님들 내 아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야구를 시키면서 맹목적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프로그램이 바뀐 건 아세요. 근데 이제 뭐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 보실 줄은 아직까지도 문외 아니시겠지만, 기록지를 보다도 제가 생활기록부를 봐야 된다는 점들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절한 것도 있지만, 간절하기 위해서는 학생 야구 선수에 대한 이제 운동선수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세팅,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한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한 포트폴리오,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 운동선수의 새로운 방향의 틀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은 일선 학교, 단위학교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단위학교 믿다가 여러분들이 고스란하게 피해 당하십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시면 대비는 학교 믿다가 나중에 어영부영 원망하지 마시고, 각자 도생하셔 각자의 자기 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선의 정동원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